Yes, I'ma love you like you love Johnny Cash. I'll be your gangster, I'll be your man in black. I know I'm not fronting, I'm just stating a fact. I'll rock your world, I'll knock you flat on your back. Oh, when I'm good, I'm really good, boy. When I'm bad, I'm better. When I'm good, I'm really good, girl. When I'm bad, I'm better. 네, 오늘 만나신 모델은 현대차를 대표하는 중형 세단이죠. 소나타인데요. 저희 집을 거쳐갔던 소나타만 해도 스텔라 버전의 고급형 소나타, 또한 뉴 소나타, 소나타 2, 소나타 3, 네, 누가 보면 소나타 매니아인 줄 알겠는데요. 뭐 저 개인적으로도 아반떼, 티비론, 투스카니 뭐 이렇게 현대차를 탔던 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소나타 국내 차를 대표하는 그런 모델이었지만 지금은 그랜저와 산타페에 치여서 존재감을 상당히 많이 잃었습니다. 거기에 택시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해지면서 이 소나타가 사실 제대로 된 그런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현대차가 이 소나타의 가치를 다시금 세우고자 여러가지 노력을 보태고 있습니다. 뭐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소나타가 과연 어떤 매력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잠시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8세대) 소나타가 출시됐습니다. 현대차는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라는 점을 내세우는데요. 국산 중형 세단이지만 수입 프리미엄 모델 이상의 기능이 자랑입니다. 디자인이 신선하죠? 현대차는 국민차라는 타이틀을 떼고 싶어 이런 파격적인 디자인을 택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비율은 낮고 넓은 모습이죠. LED 주간주행 등이 독특하고 헤드램프를 비롯한 얇은 그릴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측면 실루엣은 쿠페 혹은 패스트백에 가까운 형태고 새로운 디자인의 휠도 좋습니다. 후면부는 이번 소나타 변화의 중심이라고 얘기할 정도인데요. 과감한 리어램프 디자인, 스포일러를 장착한 것 같은 트렁크 리드의 형상이 멋스럽습니다. 에어로핀도 보이죠? 8세대 소나타는 차체가 커졌습니다. 전체 길이가 45mm 길어졌고 휠베이스도 35mm 늘었습니다. 반면 높이를 30mm 낮췄고요. 그랜저와 비교해 볼까요? 길이에서 30mm, 폭이 5mm가량 짧을 뿐입니다. 휠베이스는 5mm 정도의 차이고요. 이제 실내를 볼까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비롯해 계기판, 센터 패시아까지 모두 바뀌었죠? 방향지시 등 레버도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계기판에는 12.3인치, 센터 패시아에는 10.25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쓰입니다. 애니메이션 효과가 화려하죠? 내비게이션도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어 편의성이 좋습니다. 중형급 세단이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공조장치도 간결해졌습니다. 온도 조절 다이얼 내부에 디지털로 설정 온도를 보여주도록 했고요. 하지만 일부 버튼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센터 콘솔 부위에는 팰리세이드에서 봤던 버튼식 변속기가 달렸는데 이중주차를 해야 하는 국내 환경을 고려해 N단에 고정하는 기능도 넣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감이 좋지 않아서인지 조금 들뜬 모습이죠? 리어뷰 미러도 멋스러운데요. 프레임이 거의 없어 세련된 느낌을 보여줍니다. 기존 모델은 하이패스 단말기가 리어뷰 미러와 통합된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하이패스 카드를 오버헤드 콘솔 쪽에 넣었습니다. 리어뷰 미러 앞부분에는 흔히 블랙박스로 불리는 카메라가 달렸는데요. 그동안 블랙박스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선정돼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는 분야였는데 2014년부터 규정이 변경됐고 현대차가 처음으로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통풍과 열선, 워크인 디바이스까지 있습니다. 특히 조수석에는 원터치로 시트를 눕히거나 복고시키는 버튼이 있어서 편하고요. 뒷좌석은 넉넉합니다. 하지만 헤드룸이 좁아져서 기존 대비 공간이 축소됐다는 느낌도 생깁니다. 레그룸도 무난하고요. 또 차후 4륜 구동을 준비해서인지 센터 터널 높이가 꽤 높아졌습니다. 트렁크도 충분하죠. 하지만 시트 폴딩이 안 됩니다. 요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인색한 모습을 보여줘서 아쉽네요. 잠시 소나타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들을 들어볼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편의 및 안전 장비는 수준급인데요. 전방 추돌 경고 및 방지,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오토 하이빔이 전 트림의 기본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고속도로 주행 보조, 사각 및 후측방 경고 기능도 있고요. 터널 연동 자동 내기 전환 기능도 있는데 물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으로는 원격으로 전후 이동을 할 수 있는 원격 주차 보조 기능이 제공되는데 앞뒤로만 움직이는 것이 제한적으로 보이지만 바퀴가 틀어져 있어도 스스로 정렬하고 장애물도 피해 움직여주기 때문에 쓰임새는 많아 보입니다. 이외에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활용한 현대 디지털 키, 피렐리 타이어 등 경쟁 모델과 차별화된 사양을 갖췄습니다. 12개의 스피커를 활용한 보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도 현대차가 자랑하는 부분이고요. 새로운 소나타가 다시 한번 인기를 끌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소나타와 함께 달려볼까요? 임시적으로 자세 제어 장치를 해제해 봤습니다. 뭐 뒤에서 얘기는 드리겠지만 다시 개입하기 때문에 끄는 것 자체는 개입 시기를 약간 지어줍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차가 달려나갈 때 토크밴드가 상당히 좀 이렇게 마일드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어떤 그 차감적으로 본다면 가속감 자체가 이렇게 크게 뛰어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크밴드가 이렇게 플랫하게 가면서 오는 그런 특성일 뿐이지 이것 자체가 단점은 아닙니다. 어쨌든 효율성 부분에서는 더 낫다는 얘긴데요. 자, 여기서 잠시 이번 엔진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최고 출력은 137마력 정도, 최대 토크가 이제 17kg 폴스미터 정도를 마크하고 있는데 자동 변속기가 채용됐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효율성 부분에서 크게 빠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제 현대차가 한참 출력을 올리던 그 시절과 비교를 한다면 아무래도 출력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아쉬움이 드는 것은 사실이네요. 그래도 이전 그 LF 소나타 초기형과 비교를 한다면 어떤 가속 효율성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가속 성능도 확인해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네, 10초 초반 정도, 뭐 사실 이 정도라면 뭐 거의 10초 플랫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과거 테스트했었던 LF 소나타 초기형의 경우 네, 11초대를 살짝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엔진 출력은 조금 줄었지만 효율성이 향상되면서 조금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참고로 이 엔진 2리터 배기량을 바탕으로 최고 출력 160마력, 최대 토크 20kg 포스미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런 수치를 감안해서 본다면 앞서 이제 어떤 그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보셨죠. 어떤 최종 결과값 자체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이 경쟁사들 뭐 이제 특히나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도 뭐 배기량을 높이든지 혹은 이제 다운사이징 엔진을 쓰면서 어떤 그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면서 뭐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출력이나 토크를 많이 올린 것인데, 그에 비하면 조금 평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일상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힘은 내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요즘 트렌드, 앞서 이제 뭐 다운사이징 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요즘 트렌드를 감안해서 바라본다면 사실 조금의 아쉬움이 드는 것도 맞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터보 엔진보다는 토크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저속 구간에서 살짝 이 답답함이 나오긴 합니다. 자, 그래도 여기서 잠시 그 그래프를 볼까요? 네, 이 토크 밴드가 3000rpm부터 이제 5000rpm 때까지 상당히 플랫하게 이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전에 비하면 사실 뭐 기술의 이런 어떤 그 진보를 많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깔끔하게 잡아놨고, 다만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가속 자체가 조금은 밋밋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하지만 이번 모델 뭐 플랫폼 3세대 플랫폼을 새로 쓰고 있죠. 뭐 사실 차체가 전해주는 느낌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LF 소나타가 처음 나왔을 때 YF에서 그 허술한 그런 차체의 느낌이 상당히 단단해지면서 만족감이 커졌는데, 하지만 이제 아쉬움이 됐던 것, 이 단단함을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은 노하우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랄까요, 이 종이를 2장을 붙이는데 이 중간에 그냥 본드를 쫙 하고 깔아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치 그런 느낌을 차체가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차체가 보여줘야 될 그런 탄력성까지 잘 보여주면서 어떤 그 경직되어 있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뭔가 자연스러운, 하지만 차체 자체가 견고하게 버텨주는 느낌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행에서의 질감 부분은 조금 더 나아졌다고 평을 할 수 있게 되네요. 하지만 이 3세대 이 플랫폼에서 이점으로 삼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경량화인데, 현재 모델 아무래도 뭐 풀옵션 사양이 되다 보니까 무게에 따른 그런 이점이 살아나지는 않고 있네요. 자, 어쨌든 가속 성능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은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지만,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 엔진, 현재 엔진은 사실 뭐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중심이 될 1.6 터보를 비롯해서 하이브리드, 거기에 뭐 2리터 터보, 2.5리터 터보, 정말 많은 엔진들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저라면 굳이 이렇게 조금 답답한 느낌을 주는 이 엔진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뭐 그렇다고 해서 엔진값이 뭐 수백만 원씩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더 이상적인 그런 엔진을 택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자, 사실 뭐 지금 엔진, 자연흡기 엔진으로서는 정말 뭐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엔진 자체가 들려주는 아이들램에서의 이런 어떤 음색이 약간은 거칠어서 디젤과 가솔린의 사이 정도의 느낌을 보여주기에 감성적 측면에서는 조금의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또한 소음이라는 부분, 자, 차가 주행하는 상황을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정숙성 부분을 봤을 때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바로 주행할 때의 소음 정도인데요. 62dB, 사실 요즘에 보기 힘든 정도의 내용입니다. 스포츠카라면 이거보다 그냥 월등히 더 나오겠지만 중형급 세단에서 이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동급 모델 한번 수치를 비교해 볼까요?
예전 소나타 또한 K5 뭐 이런 것과 비교를 하더라도 현재 소나타의 소음은 상당히 시끄러운 편입니다. 특히 이 속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윈드 노이즈가 같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제대로 잡지 못하고 급히 출시를 했다라는 느낌이 짙어지네요. 아무래도 이제 이 다음 뭐 하반기에 나온 모델에서는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겠지만 현재 모델은 뭔가 이 숙제들을 좀 자잘하게 남겼다는 생각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승차감은 보편적인 수준인데요. 자, 승차감만으로 동급 모델과 이렇게 놓고 보자면 그래도 중상위권 정도. 현재는 의외로 이제 쉐보레 말리부가 상당히 좀 부드러운 모습을 갖게 되면서 승차감에서는 가장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르노 삼성 SM6 일단 뭐 구조적으로도 약간 그렇지만 이 서스펜션 자체도 조금 단단하게 셋업을 해놓고 여기에 19인치 휠을 꽂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런 어떤 그 쇼크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경향이 있죠. K5 역시도 뭔가 그 차체부터 좀 견고한 그런 느낌이 적었습니다. 그에 비춰서 바라본다면 상대적으로 소나타의 승차감이 그래도 중상 정도, 뭐 정확히 뭐 한 2위 정도 되겠죠. 네,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중형급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충분히 타협할 정도는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그랜저와 비교를 한다면 역시 그 체급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나 이제 이 플랫폼이 앞으로 여러 차에 쓰이게 되겠죠.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뭐 풀옵션에 대한 그런 욕심이 과하지 않다면 이 차기 그랜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체급이 만들어내는 그런 강점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느껴지기 때문이죠. 자, 변속기는 6단 자동이 쓰이고 있죠. 앞서 이제 뭐 가속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효율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흔적이 비춰집니다. 또한 변속기의 반응 속도, 이 변속 속도를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다만 이제 실제 눈에 보이는 이 타코미터의 이 반응 속도보다는 체결 시간이 조금 늦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즘 이 현대 기아차가 이 폭스바겐 그룹처럼 이 바늘이 움직이는 시간을 상당히 빠르게 해놔서 체감적인 그런 속도감을 올려주고 있는데, 뭐 이것 자체가 단점이 되지는 않는데 뭐 체감뿐 아니라 조금 더 체결되는 감이 빨라지면 좋겠고요. 하지만 현재 것도 자동 변속기로는 충분히 빠른 편에 속합니다. 정확히 이 세그먼트에서는 빠른 편에 속하기 때문에 성능 자체를 탓할 필요는 없겠네요. 코너링 때 특성은 뚜렷한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스티어링을 조작했을 때 현재 이 뭐 C타입 MDPS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기본적인 뭐 핸들링 감각이나 코너링에서 어떤 피드백을 전달하는 부분에서 아쉬움은 느껴지지 않네요. 적어도 뭐 유럽 엔지니어들이 국내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분명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승차감과 타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모델들을 놓고 보면 조금 그래도 이 현대차가 뭔가 이렇게 탔을 때 편안함을 주는 것이 장점인데 조금만 더 이렇게 바꿔주면 이점이 살아날 것 같네요. 참고로 이번 모델 역시나 뭐 지난번 업데이트는 아마 지금 소나타가 좀 더 빠를 것 같은데, 제네시스 G90의 경우도 공기압이 너무 과하게 들어있었는데 이번 모델도 공기압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규정 공기압보다 보통 이제 4에서 5psi 정도를 더 넣고 있는데 이것으로 얻는 이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차량 관리에 있어서도 현대차가 기왕이면 이 대표 주자를 내보내면서 이 컨디션을 나쁘게 할 필요는 없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면 좋겠네요. 자, 주행 연비를 한번 볼까요? 이번 모델 뭐 현대차가 또 이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연비를 강조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한 결과 그래도 연비는 좋은 편에 속했습니다.
뭐 대략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19km를 1리터로 볼 수 있었으니까 이 정도라면 물론 이제 크루징 상태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중형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연비로서는 뭐 상당히 좋은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코너링에 또 하나 영향을 주는 것 바로 타이어죠. 네, 이번 소나타 상당히 뭐 다양한 그런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는 미디어용 테스트카, 현대차가 기자들에게 많은 경험을 이렇게 느끼게 하고자 하기 때문인지 다양한 타이어를 장착해 놨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 두 개는 피렐리 P0 올 시즌이 장착되어 있죠. 자, 뒤에 타이어, 왼쪽 뒤 타이어는 이 정숙성에서 조금 유명한 이 마제스티 9, 네, 솔루스 마제스티의 최신 모델이죠. 마제스티 9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측 뒤 타이어를 볼까요? 우측 뒤 타이어는 금호의 솔루스 XC라는 모델인데, 자, 앞에서 뭐 P0 그러면 사실 올 시즌은 성능이 이렇게 뭐 뛰어나진 않은데 그래도 이미지상 P0 뭔가 성능을 끌고 가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고, 자, 왼쪽 뒷타이어 정숙성 부분, 어떤 승차감 부분에서의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죠. 자, 그리고 XC라면 상대적으로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자, 앞에 타이어가 이미지 잡아주고 뒷타이어는 정숙성 잡아주고 오른쪽 뒷타이어는 경제성을 잡아줌으로써 아주 이상적인 셋업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건 뭐 미디어 에디션이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도 다행인 것이 앞 타이어가 또 달랐다면 이 제동 시험을 하는데도 뭔가 이렇게 아쉬움이 됐을 것 같은데, 다행히 앞 타이어는 같으니까 이번엔 제동 기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39m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페달을 밟았을 때 이제 초기 응답성을 약간 강조하는 타입, 예전 현대차 스타일이 조금 더 살아나는 것 같긴 한데 뭐 여성 운전자들이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이 같은 것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리니어한 그런 반응이 나와주면 좋겠고, 현재는 이제 마일리지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이 브레이크 시스템에 버니시가 덜 돼 있어서 제동 거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났는데요. 때문에 이제 4회차에서 최대 이제 48m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이 초기값 외에는 후반값을 저희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동거리는 한 40m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중형차로서는 뭐 무게 등을 감안했을 때 보편적인 그런 수준 정도는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번 모델에 보스 사운드 시스템을 넣었죠. 센터 포인트 기술을 엄청나게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스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센터 포인트 기술 다 들어가 있죠. 네, 아마 현대차 담당자만 몰랐던 모양인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스 사운드 시스템으로서의 퍼포먼스 과연 어느 정도 될까요? 자, 르노 삼성도 사용하고 있죠. 또한 한국 GM도 사용하고 있죠. 이제는 소나타도 사용을 합니다. 크렐과 기아 K5가 사용하는 크렐과 비교를 한다면 크렐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시 말해 크렐이 너무나 이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인데, 자, 그럼 보스들끼리 놓고서 비교를 한다면 이때는 조금 애매해지는데요. 스피커 개수가 조금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9개 스피커를 갖춘 말리부보다 뭔가 이 재생 부분에서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뭔가 소리가 조금 먹먹하게 갇혀있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소리라는 부분이 이제 뭐 주관적일 수 있겠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잡아나갈 필요가 있겠네요. 이건 뭐 누가 들어도 사실 이 보스로서는 상당히 조금 이 중하위권 보스, 마치 이제 소형차에 들어가는 보스랑 좀 비교가 될 것 같은데 약간만 더 튜닝을 해서 조금 더 이 선명한 그런 음질을 들려주면 좋겠네요. 참고로 저도 매일 보스를 듣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 보스가 보여주는 그런 감각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한데, 이건 조금 유명무실한 보세일까요? 자,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할 것들이 많습니다. 자, 가령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계기판을 통해서 이렇게 카메라가 비춰지죠. 오른쪽 같은 경우
네, 타코미터 이런 부분까지 보여주는데 상당히 좀 신경을 쓸 그런 부분이고, 어라운드 뷰 모니터 화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이 좋다 보니까 만족감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죠. 또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네, 여기에 이제 N 모드, 주차를 할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N에다 놓고 문을 잠고 내려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수입차 같은 경우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 배려를 잘했다고 할 수 있겠고, 어떤 텔레메틱스 서비스를 비롯해서 적어도 어떤 기능성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투자 대비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소나타가 갖는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만 엔진 쪽으로 놓고 본다면 여전히 좀 숙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은 현재 모델이 어떤 그 국내 영업본부의 요청에 의해서 연구소가 그냥 빨리빨리 내보낸 그런 느낌이 강한데, 가능하다면 지금 차는 약간 얼리 어댑터를 겨냥한 그런 모델의 느낌이 짙은 만큼 일반적인 소비자분들께서는 조금 늦춰서 더 좋은 파워트레인 갖춘 제대로 된 소나타가 나오는 만큼 이를 기다리셨다가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엔진 쪽을 제외한다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와 같은 장비들을 갖춘 것은 좋은데 이를 위해서 다소 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자, 김선우 기자에게 그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지금까지 현대 기아차는 편의장비 부분에서 경쟁력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이번 소나타는 이렇게까지 많은 기능을 넣어도 될까 싶을 정도로 경쟁력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랜저나 제네시스가 위협받을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물론 이 모든 기능들이 2,300만원짜리 기본형 트림에 적용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그랜저 가격에 육박하는 금액을 내고 풀옵션 모델을 구입하는 것도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떤 급의 소나타를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스마트 트림을 보겠습니다. 2,300만원대의 에어백도 9개가 기본이고 전방 추돌이나 차로 이탈 보조, 하이빔 어시스트도 갖추고 있습니다. ISG를 비롯해서 리어 램퍼도 LED가 기본 사용이고 사이드 미러에도 열선이 적용됐습니다. 시트에는 인조 가죽이 사용됐고 앞좌석 시트에도 열선이 기본이죠. 오토홀드가 포함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나 전자식 변속기 구성도 좋습니다. 심지어 패들도 있죠. 하지만 내비게이션을 선택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고속도로 주행보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입니다. 앞좌석 통풍이나 스티어링 휠 열선, 뒷좌석 열선 기능도 선택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윗등급인 프리미엄 등급을 볼까요? 사실 기본 구성 자체는 조금 더 좋아지는 것 정도입니다. LED 헤드램프와 방향지시 등, 열선 가죽 스티어링 휠, 운전석 전동 시트와 버튼 시동 스마트키, 하이패스 등이 추가되는데요. 그럼에도 계기판은 아날로그 방식의 단일 색상 모니터를 사용하고 에어컨도 수동이며 뒷좌석 센터 암레스트도 여전히 없습니다. 상당히 없어 보이는 구성이죠.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을 포함한 반자율 주행 기능이나 통풍 열선 시트, 아니면 오토 에어컨, 블랙박스나 17인치 휠 타이어 세트 등 종류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프리미엄 트림에 많은 기능이 담긴 것이 아니라 프리미엄 트림부터 원하는 구성을 장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2,500만원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 이상은 옵션으로 추가하라고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성비는 가장 좋겠네요. 프리미엄 패밀리 트림부터 가격이 점점 부담스럽게 높아집니다. 대신 전방 주차 센서, 사각 및 후측방 보조 기능을 비롯해서 통풍 열선 시트, 오토 에어컨, 뒷좌석 커튼 등이 추가됩니다. 뒷좌석 센터 암레스트는 이때부터 기본 사양이고요. 이게 그렇게 고급 기능이었나요? 아쉬운 부분은 여전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여전히 옵션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의 벽이 생각보다 높죠. 현대가 강조했던 보스 오디오 시스템도 이때부터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소나타를 구입하면서 오디오 시스템에 욕심을 내고 싶다면 최소 2,800만원에 근접한 트림을 선택하고 옵션도 추가하라는 뜻입니다.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은 사실상 3,000만원에 가까운 가격을 갖는데요. 이때부터 현대차가 강조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에 어울리는 구성을 갖게 됩니다. 계기판이 디스플레이로 바뀌고 실내 곳곳이 가죽으로 감싸집니다. 시트는 천연 가죽으로 바뀌고요. 메모리 시트도 이때부터 적용되고
현대 디지털 키도 추가가 됩니다. 하지만 가장 이해하기 힘든 트림이기도 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이때까지도 옵션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여전히 옵션 사항이고요. 사운드 시스템도 옵션이고 뒷좌석 열선 같은 기능도 모두 옵션입니다. 특히 이 부분 보이시나요? 레인 센서가 이때부터 기본 사양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인데 비가 오면 수동으로 와이퍼를 조작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인스퍼레이션 트림으로 눈길이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고속도로 주행보조, 풀 LED 헤드램프, 나파가죽, 워크인 디바이스, 원격 주차보조, 10.25인치 모니터, 보스 사운드 시스템, 그리고 텔레맥티스 서비스까지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서라운드 뷰 모니터, 토치방 모니터 기능이 포함된 옵션 패키지를 선택하면 그야말로 모든 기능을 탑재한 소나타로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가격이 3,400만원이 넘을 정도인데요. 그랜저 2.4의 중간 트림 혹은 3.0의 하위 트림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때문에 저희 팀은 프리미엄 트림에 일부 필요한 옵션을 추가해서 구입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현실적인 소나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대 기아차는 착한 가격 정책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했고 또 시장 반응도 좋았는데요. 네, 현대 기아차가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만난 현대 소나타,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서 놓고 본다면 정말 최고를 달립니다. 이 가격에 이만한 것들을 갖춘 차는 만나기 힘드니까요. 다만 이제 엔진 쪽에서 이 보여주는 실제 뭐 성능을 비롯해서 일부 구간에서의 답답함, 이런 점들을 놓고 본다면 네, 저희 쪽에서는 1.6L 터보 혹은 이제 뭐 하이브리드가 됐던 다른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는 차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조금 만지다만 그런 느낌들이 강한데, 요것만 변경될 수 있다면 이 소나타의 가치, 운전하는 입장에서의 편안함, 이런 것들이 더 월등히 나아지기 때문이죠. 뭐 사이드미러가 좀 작아서 아쉬움이 되는 것은 좀 후방시야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안전장비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큰 그런 불편함까지는 아니고 적어도 어떤 구성적인 측면에서 만족감을 보여주는 것, 바로 그 점이 소나타가 갖는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하반기에 나올 그 새로운 파워트레인의 소나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이브리드 모델, 또한 내년에 나올 N 버전들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엔진은 조금 그랬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충분히 중형차 탑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현대 소나타를 만나봤습니다.